지금 여러분의 계좌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다면 딱 3초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거짓말에 속고 계신 겁니다. 1,400원대를 넘나드는 환율을 보며 위기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이 상황은 철저히 각본대로 움직이는 연극입니다. 미국 경제의 사령탑인 트럼프 대통령과 살림꾼 베센트 재무장관이 무대 위에서 펼치는 이 완벽한 이중 플레이를 모르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눈뜨고 코 베이듯 사라질 겁니다. 트럼프는 약달러가 미국을 살린다고 소리치고 베센트는 강달러가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속삭입니다. 한 집안의 부모가 서로 다른 말을 하며 싸우는 격인데 이상하게도 그 집안의 고가는 날로 풍족해집니다. 이 모순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팩트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외치는 약달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달러가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커 달러, 즉 비교급입니다. 내가 100점을 맞았는데 옆집 아이가 120점을 맞게 유도해서 나는 가만히 앉아 전교 2등이 되겠다는 고도의 전략이죠. 미국 경제는 엔진을 풀가동하며 호황을 누리되 유럽이나 일본 같은 다른 나라들이 억지로 더 많은 돈을 쓰고 금리를 올려서 그들의 통화 가치를 미국보다 높게 만들라는 압박입니다. 나는 충분히 부유한데 남들이 더 부유해 보이게 만들어 상대적인 약자 지위를 얻겠다는 계산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강력한 경제 체력을 유지하면서도 수출 경쟁력까지 독식하는 반칙 같은 이득을 얻게 됩니다. 남을 추월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추월하게 만드는 이 함정은 생각보다 치밀하고 잔인합니다. 이 설계가 무서운 이유는 미국 경제가 스스로 무너져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비극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합니다. 다만 그 탄탄함을 감추고 약한 척 연기하며 상대방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가 밖에서 관세라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상대국들의 통화 가치를 끌어올릴 때 베센트는 안에서 달러의 신뢰를 유지하며 자본 유출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겉으로는 불협화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완벽한 굿캅, 배드캅 전략인 셈입니다. 이 기묘한 연극의 진짜 목적은 미국 경제의 호황을 유지하면서도 무역 적자라는 고질병을 동맹국들의 희생으로 치료하는 데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이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관세 위협과 방위비 분담 압박에 질린 독일과 프랑스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재정 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높게 유지했습니다. 덕분에 유로화 가치는 치솟았고 달러는 트럼프가 원하던 그 상대적 약세 구간으로 자연스럽게 진입했습니다. 미국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유럽의 희생을 발판 삼아 무역 적자를 해소했습니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유럽은 지금 재정 적자가 폭발하기 직전이며 성장의 엔진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남의 집 수리비를 대신 내주느라 정작 자기 집 기둥이 뽑히는 줄도 몰랐던 유럽이 이제야 비명을 지르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 라가르드는 이제 더 이상 강한 유로라는 가면을 쓰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녀는 최근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로화 강세가 물가를 지나치게 떨어뜨려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이건 시장에 보내는 아주 노골적인 신호입니다. 이제 우리도 살아야겠으니 금리를 낮춰 유로화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유럽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동안 달러를 짓눌러왔던 유로화라는 거대한 바위가 치워지게 됩니다. 이는 곧 달러가 다시 반사적으로 튀어오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며 트럼프가 즐기던 약달러, 연극의 유효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달러를 흔들 때마다 결국 달러는 강해질 것이라며 시장을 다독여왔습니다. 그의 논리는 명쾌합니다. 법인세를 깎고 규제를 풀면 전 세계 자본은 결국 다시 미국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결국 달러를 다시 우뚝 세울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트럼프가 대외용으로 수출 경쟁력을 위해 약달러 연극을 벌이는 동안 베센트는 대내용으로 미국의 금융 패권을 공고히 하는 기초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유럽이 항복하고 유로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베센트가 준비한 진정한 강달러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됩니다. 이들의 완벽한 공조가 진행될수록 가장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는 곳은 일본입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는 아베노믹스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며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현재 상황은 최악에 가깝습니다. 2026년의 일본은 과거와 다릅니다. 디플레이션 탈출이 목표였던 아베 시대와 달리 지금 일본은 한국보다 무서운 인플레이션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돈을 더 풀자니 물가가 무섭고 금리를 올리자니 산더미 같은 나랏빚이 무섭습니다. 일본 정부는 책임 있는 재정이라는 묘한 말로
신산업에만 핀셋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이득을 보려던 투기 세력들은 이미 일본의 방어막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치솟고 일본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집니다. 일본 당국은 엔화 약세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은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미국 역시 일본의 과도한 엔저를 불편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금리가 낮게 유지되면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까지 덩달아 올라가 트럼프 정부의 재정 운용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은 일본의 금리를 올리라고 압박하고 일본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 간의 자존심을 건 치열한 생존 게임이 되었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중앙은행들은 이제 각자 도생을 넘어 연합군을 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의 급격한 환율 변동을 막기 위해 외환 시장 개입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죠. 시장의 일방적인 움직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이들의 발언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달러를 팔고 자국 통화를 사들일 막대한 실탄을 장전했다는 뜻입니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 사이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유령이 하나 되살아납니다.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입니다. 일본의 금리가 오르면 전 세계에 풀린 엔화가 썰물처럼 빠져나가 자산 시장이 붕괴할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팩트를 체크해보면 현재 미국과 일본 당국은 이 폭탄을 해체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폭발이 아닌 점진적인 압력 조절을 통해 시장의 발작을 막고 있는 것이죠. 엔캐리 청산은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대폭락의 서막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기엔 아직 이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숫자에 매몰되어 본질을 놓치는 순간 설계자들은 여러분의 주머니를 비울 준비를 마칠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달러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움직이는 거대한 정치적 의도를 읽어내야만 합니다. 결국 2026년의 이 환율 전쟁은 부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거대한 설계도입니다. 미국은 약함과 강함을 동시에 취하며 전 세계의 부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고 동맹국들은 살아남기 위해 체질 개선이라는 독약을 들이켜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환율 변동에 계좌가 녹아내리며 한탄할 때 영리한 투자자는 이 거대한 변곡점을 이용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글로벌 표준으로 다시 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가면 뒤의 진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치열한 환율 전쟁의 종착역에서 가장 먼저 웃게 될 주인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설계자의 의도를 읽고 파도 위에 올라탄 여러분입니다. 지금의 혼란은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는 진통일 뿐입니다. 달러가 잠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더 큰 도약을 위해 몸을 웅크리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미국은 절대 자신의 패권을 놓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그 패권을 유지하는 방식이 더 교묘하고 세련되게 변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냉철한 분석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